네, 25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8.36포인트 2.18% 상승하면서 3,208.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거래일 만에 경신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처음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9.32포인트 1.9% 강세를 나타내면서 999.3의 거래를 마치면서 천선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코스닥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400조 원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3,59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2,442억 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3,200선 돌파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5,66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29억 원, 898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1,62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도 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도 각각 1%, 2% 강세를 보여줬고요. 네이버도 1% 올랐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차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이 3% 강세였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도 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6%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종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93,3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업종별로 봤을 때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운수창고 섹터였습니다. 4.8% 강세였고요. 뒤이어서 통신업, 음식료품, 전기전자 업종이 각각 3%에서 2%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오름세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 강세였습니다. 그밖에 시젠, 알테오젠도 2%, 4% 강세였고요. HLB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CJ ENM이 5%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도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 2원 5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00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주요 기술주가 또다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일단 미국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금리 하락과 연관이 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가 그 새로운 추가적인 그 추가 부양책 1.9조 달러 그거를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상하원 모두에서 초당파적인 그 의원들의 약간의 난색 네. 이런 것들이 1.9조 달러가 신속하게 처리되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제 금리를 좀 떨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적 시장과 맞물리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중심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를 보이던 것이 일정 부분 좀 일단락이 되면서 맞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돌아섰던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따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계속 1월 달 들어와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대략 4분기가 작년 4분기가 재작년 4분기에 비해서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6% 네네.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가 상승에 한 기대감 이런 걸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상황이 좋았어요. 지금 3,200선 종가 기준으로 처음 이제 3,200선 고지를 밟게 되는 거고 이거래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됐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시장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 보통 볼 수 있는 이제 차와 전이라고 하는
이제 IT 쪽이나 자동차 쪽에서 이번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은 이미 지나간 뉴스고요. 예. 어찌 보면은 올해 내년을 보면서 지금 회사가 일종의 이제 그 경영 목표 가이던스를 발표들을 할 겁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올해 그 소위 이제 회사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기가 속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 캐타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국내 증시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이미 미국은 완전히 앞서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시아권이 이제 전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한국 시장이 월등히 이제 앞서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이 오히려 우리를 좀 뒤따라오는 형국이고 대만은 지난 한 달간 보시면 최근 한 2, 3일 동안은 대만은 조금 주춤하면서 순위권에서 좀 밀려났고 일본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횡보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권이 주식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상위권에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시아권 내에서도 국내 증시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뭔가 좀 활동 지수 자체가 다른 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빠르게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거가 좀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 우려는 많지만 국내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일정 수준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겨울철에 3차 재확산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상당히 좀 여전히 어려움을 네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국 활동 지표가 나왔는데 보시면 작년 말에 소위 이제 휴가들 가면서 활동량이 뚝 떨어졌다가 그것이 이제 바로 회복이 못 되고 대략 전체 과거 100 기준으로 이제 정상 수준에서 40에서 80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봉쇄 조치가 충분히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선진국들의 이제 소위 더블 딥 우려는 좀 더 격화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특히 한국, 중국, 대만 같은 상대적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는 나라가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요? 다행스러운 건데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좀 상황은 안 좋은데 그 소위 이제 안 좋은 상황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망자 수를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일단 사망자 수가 좀 보시면 맨 우측에 있는 차트인데 살짝 꺾이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조금 줄고 있다는 거. 늘어나는 예. 속도가. 그다음에 이제 병원 입원자 수가 이제 조금 줄다는 거. 확진자 수는 확연하게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출 지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골고루 늘고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골고루 늘어나고 있는 게 긍정적인데요. 제가 늘 지금 한국 시장을 볼 수 있는 좋은 거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10일, 20일, 그다음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30일의 그 수출 증가율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는데 20일 수출 증가율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20일까지 1월 달에 거의 10.6% 증가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승용차, 무선 통신기기인데 스마트폰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그 이제 한국의 이제 주력 산업들의 수출이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보면 상대 그 소위 이제 수출하는 대상 국가도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미국, 베트남, 유럽 다 골고루 지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이유 있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특히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과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를 좀 가담을 하고 또 외국인들도 또 순매수를 좀 가담을 했습니다.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어제 이제 장이 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미장은 일단은 이제 다우는 좀 빠지고 나스닥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가 지수를 좀 주도를 했고 실적 시즌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업황이 좋은 쪽 여전히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계속 좀 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제 한 가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경기 민감주들 좀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어제 이마트라든지 유통업체들하고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도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완전히 좀 소외됐던 부분에서 경기 민감주들도 조금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씩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면서 상방으로 좀 조금 더 방향을 좀 잡아간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어제 국내 증시가 훈풍으로 작용이 되면서 코스피가 3,200선을 넘겼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형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술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전화 연결하면서 이제 그 곡물가들 이제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급하게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료주들을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바로 그날 터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들도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있는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좀 이번 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지수는 상방으로 좀 보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네. 1000을 넘겨갈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소외주들도 좀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서 좀 억눌린 그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가가 못 갔고 또 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가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든지 가격적인 매력이 큰 쪽에 눈을 돌려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평가된 종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우리 경제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자세히 보게 되면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를 기록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졌던 1980년과 IMF 때인 1998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에도 0.8% 플러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830조 5,802억 원으로 2019년보다 1%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GDP는 3분기보다 1.1%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4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분기 수출 이외에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네, 4분기 소비와 투자는 줄었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여파로 민간 소비가 1.7%, 정부 소비는 0.4%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줄어들면서 2.1%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8%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숙박 음식업과 운수업 등이 위축됐지만 정보통신업과 의료, 보건, 사회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0.4% 성장했습니다.
우리 실질 국내 총소득인 GDI는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4분기 GDP 증가율보다는 낮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6%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3,230포인트를 웃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7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오늘은 1,000포인트를 웃돌면서 1,00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대형주들 강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0.3%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9,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00만 5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7%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로써 사흘 만에 반등 출발 예상이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7천 원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현대차 소폭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셀트리온 오늘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오름세 예상이 되고 어제도 3%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허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재료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아차가 6%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만 3천 원으로 나타나면서 0.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 3인방 주가 오늘 장에서는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모더나 주가가 12% 넘는 급등을 나타냈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부터 다시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젠도 2.7%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5만 7,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가 상한가 기록했던 셀리버리입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도 7%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4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제넥신까지도 역시 2%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오늘 코스닥 무난하게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게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사실 거시지표, 경기 상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앞서 수출지표 짚어봤고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량 자체도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이제 수출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겠냐, 이걸 이제 그렇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냐, 우리만 따로 가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될 텐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작년에 경제학자들이 잘 우려한 게 코로나 때문에 무역도 완전히 망가질 거다 우려했었는데 다행스럽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비교해봐서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량 자체가 2008년에는 그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2년이 넘게 걸렸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는 단지 한 8개월 만에 네. 그 이전 수준까지 도달하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역량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중국, 한국 같은 수출국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센터장님은 중국 쪽에서 제조업
수급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선진국의 수요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흐름도 같이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이 지금 주요 경제 지표들 다 한 6가지 정도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 맨 우측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 수출입니다. 아, 그러네요. 수출이 거의 20% 이상 이제 예. 전보다 좋아졌다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맨 좌측에 있는 산업 생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하죠. 네네. 수출도 잘해야 되지만 내수도 키워야겠다. 그래서 내수와 관련해서 소매 판매나 자동차 판매, 건설 활동,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상 수준을 다 넘어서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중국의 그 중요도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웃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 GDP 자체도 미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때인가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아까도 봤지만 저희가 한국이 상당히 선방했지만 마이너스 1% 성장이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의미 있는 사이즈의 국가 중에 중국만이 작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 보니까 미국은 내려앉고 중국은 오히려 더 가팔라지면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미국의 소위 노미널 GDP, 명목 GDP를 앞서는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한 5년 정도 당겨졌다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033년 돼야지 이제 소위 그러니까 크로스가 나타날 텐데 이것이 당겨져서 2028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어찌 보면 저러한 흐름 때문에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는 그런 이제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쪽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 쪽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차트 중에서 고정자산 투자, 예. 건설 활동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맞아요. 회복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고요. 결국은 좀 보시면 검정색 선이 중국의 인프라 지출이 상당히 이제 회복되는 모습.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철광석 수요가 늘면서 이게 이제 붉은색 철광석 가격 지표인데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원자재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아주 오래된 공식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금속, 특히 철광석을 비롯해서 이 원자재 쪽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 지표로 놓고 보면은 너무 그 투기적 포지션들이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와서 조정 우려 이것이 꼭 이거 산업금속이 아니라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재고 저희가 네. 이 산업금속 재고 수준과 관련해서는 개장 이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월 26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S&P 500 그리고 나스닥 또다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거품 논란, 고점 논란이 있었던 주요 빅테크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애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나타내줬고요.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하나죠. 테슬라도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모더나까지도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3,200선 고지를 밟아보는 상황이 됐고요. 코스닥은 이제 1,000선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강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코스닥도 무난하게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도 이제 400조 원대를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출발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현재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208포인트 출발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장 일단 출발 상황에서는 숨고르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0.48% 상승 출발 나타내면서 오늘 1,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1,00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7% 내림세로 8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LG화학은 강보합권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2% 올라가고요. 네이버 보합이고요. 삼성 SDI 소폭 올라갑니다. 79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와 일부 화학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2% 강세입니다.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8% 상승세입니다. 79만 7,000원 선이네요. 자, 이 가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그 합병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0.8% 상승세로 47만 7,500원이고요. LG전자도 0.5% 상승세, 삼성물산은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업종별로 빠르게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키맞추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러한 상황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죠. 코스닥 지금 무난하게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올라갑니다. 15만 7,200원이고요. 셀트리온 지약도 3.5% 상승세 19만 800원입니다. HLB 약보합권이고요. 시젠, 알테오젠 1% 내외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던 셀리버리 오늘은 2% 상승으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7만 6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제넥신 오름세입니다. 또 셀트리온은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인이 오늘은 다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2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383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1,03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빠르게 내놓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빠르게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 섹터에서는 기관이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은 동일합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9억 원, 17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80전 상승한 1,10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앞서서 저희 이제 상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 지금 산업금속 재고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고 수준을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수요가 오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네.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장표인데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예. 기본적으로 그 지금 LME 장기 LME라고 해서 런던 금속 거래소라는 데에서의 이제 기준입니다. 보시면 네. 40년 장표를 보시면 알루미늄이나 아연 보시면은 거의 상당히 바닥권이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니켈 정도가 중반 정도까지 올라 있고 구리도 역시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산업금속의 수요를 당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고는 지금 상당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급 측면에서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여유로운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2000년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장기 커머디티 이제 슈퍼 사이클의 초반이었지 않겠냐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결국은 중국이 지금 수출도 잘 되지만 내수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부적인 신용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유동성을 넓혔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크레딧 임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한 12개월 선행하면서 이제 상품 시장을 끌어올리거든요. 지금 이미 좀 그 신용을 충분히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3월 달에 그래서 양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부가 예. 너무 과열됐다고 중국 지도부가 판단을 하면 이걸 약간 둔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마치 이제 우리가 미국의 연준을 보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만 보지 마시고 중국의 그런 이번 양회 때 중국 지도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도 상당히 글로벌 경기, 특히 한국 시장의 수출 흐름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꼭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랜만에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WTI가 지금 배럴당 $50 선을 넘어섰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니까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한 게 유가였습니다. 소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지금 백신이 11월 달에 희망을 주기 시작하면서 예.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1월 달이 들어선 사우디가 깜짝 원래 감산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감산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발표가 되면서 유가를 조금 더 끌어올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붉은색소 나타난 유가 WTI 흐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이제 재고 수준이 발표가 늘었다는 수준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들어서 이제 유가가 다시 조금 횡보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우디 감산 발표로 좀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사실 사우디가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였고요. 내부적으로는 러시아는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불안한 이제 공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리비아 같은 케이스는 이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수출이 잠정 중단돼 있고 이런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재, 굳이 말하면 유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반면에 미국 쪽, 셰일 쪽에서는 굴착기가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오펙 플러스가 만들어낸 감산 호재를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이제 우상향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상단의 저항은 좀 있겠네요, 유가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주요 의미 있는 기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IEA, EIA, 오펙. 저게 이제 작년 8월부터 월별로 지금 그 소위 이제 석유 소비 양을 얼마나 줄여왔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은 그 폭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가장 안 좋게 보는 데는 EIA인데 에너지 기구죠. 이제 네. 보시면은 거의 이제 210만 배럴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월 달까지 오면서 말씀 주신 코로나 재확산이 글로벌리 펼쳐지면서 수요가 다시 줄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 악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공급을 그래서 사우디가 어찌 보면 무리해서 감산을 유지한 거고요. 그래서 유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그 수요가 되살아나야만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석유와 관련해서는 수요가 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한 쪽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에너지도 작년 그 1사분기 코로나 때문에 2사분기까지 에너지 가격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로도 인플레이션에 또 플러스 영향을 예. 올해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 지금 체크된 거에 의하면 5년 기준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2, 2.16 뭐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국의 제조업 지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PMI나 이런 거 되게 좋아지고 예.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의 또 이제 한 그 상승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예.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발표한 제조업에 보면은
이제 그 제조업들이 지불하는 가격, 생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달러가 약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불 가격이 올라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고스란히 다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측 차트가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경제학 언론에서 배웠던 소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아, 그러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펀드 매니저 상대로 매달 서베이를 하는데 예. 2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전달 대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뭘 늘리고 뭘 예. 줄이는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느렸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던 산업재, 신흥국, 소재, 아. 상품, 그러니까 이런 순위 가장 많이 전달 대비 포트폴리오 예.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줄였던 거는 필수 소비재, 채권, 건강관리, 에너지 기술 이런 쪽으로 그 사이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크게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뭔가 펀드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 펀드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특정 그 섹터에 대해서 예. 투자하는 펀드의 플로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냥 투자자들의 흐름이죠. 아까는 포트폴리오 돈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흐름이고 실제로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원래 이제 그 소위 계속 관성 때문에 기술과 지금 건강관리 쪽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자금은 유입되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에너지, 금융, 소재 전통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회복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우상향으로 하면서 이제 소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자금이 가파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뭐 지금 워낙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유동성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도 되는지 버블 아니냐라는 이 버블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케이스는 지난 10년째 오르고 3년 동안은 엄청나게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중심으로 버블 논란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속도가 너무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이거 거품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라는 그 검색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가 뭐냐 보면은 버블입니다. 결국은 거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지금 2004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들 지금 투자자들이 그걸 버블을 검색하고 있다는 상황 측면에서는 다들 좀 걱정은 마음 한켠에 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 어떤 징조를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아마도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장의 그 변곡점은 테슬라랑 비트코인이 될 비트코인, 거다.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종의 탄광의 카나리아가 될 거다 말씀을 예.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S&P 500을 지금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붉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지금 검정색 선이 S&P 500인데 흥미로운 거는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S&P 500보다 조금씩 앞서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나 저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최근 한 주 동안 거의 4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3만 불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전에 그러한 변곡점을 선행했다고 친다면 일종의 그 변곡점을 미리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징후로도 이 버블 징조를 좀 알 수가 있나요?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 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똑같은 물이 반컵 차 있는데 물이 반컵씩이나 반컵 밖에 이렇게 그렇죠. 예, 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CT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소위 유포리아, 패닉
지표인데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은 너무 행복해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다 이뻐 보이는 거. 밑으로 가면은 엄청 공포스럽고 다 팔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2000년대의 고점보다도 지금 보시면 더 높이 올라 있어요. 지금 2000년대 버블 때의 그런 낙관적인 심리보다도 좀 더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투자자 심리는 거의 극단에 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심리가 이렇게 워낙 낙관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적자 기업들 자체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저희가 2000년도 버블이 터트려진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때는 네네. 사실은 돈을 못 버는 소위 닷컴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골드만삭스에서 적자 기술주, 그러니까 테크 기업 중에 non profitable 적자를 예. 내는 기업들을 모아갖고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대략 80에서 120 그 레인지 안에 100을 기준했을 때 그 레인지 안에서 한 5, 6년간 쭉 횡보를 해오다가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거의 3배 올라갔고 거의 400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 하냐면 미래의 희망만 보고 당장 적자가 나는 기업에 엄청난 돈을 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의 한 단면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골드만삭스의 그 적자 기술주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적자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뭐 대형주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가 또 최근에 연초 이후에는 중소형주가 또 강세를 나타내고 중소형주 말고도 더 작은 또 소형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대형주가 여전히 예.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중소형주, 특히 미국은 중소형주가 그 소위 그 대형주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웃퍼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중소형주 내에서도 초소형주 예. 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지난 한 2달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 연초 위에 보시면 레벨업 돼서 지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소형주 랠리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 측면이 사실은 그 어찌 보면은 그 버블의 또 하나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순환매라든지 키 맞추기 정도로 해석은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저 초소형주들 안에서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그렇죠. 펀더멘탈을 따지기보다는 아, 주당 가격을 따졌다는 아주 흥미로운 그 차트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업종으로 이제 어느 뭐 아까 봤던 저희가 에너지 업종이니 네네. 기술주 업종이니 뭐 이런 걸로 가기보다는 아주 이쁘게 연초 이후에 이제 주가 수익률이 그려지는데 예. 지금 주당 가격이 1불 미만인 소위 페니주, 동전주라고 불리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싼 거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적은 돈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 많이 살 수 같아요. 있는 예, 거죠. 예. 작은 돈 들여서. 예. 결국은 지금 보시면 정확히 그림이 주당 가격이 쌀수록 낮을수록 주가가 좋은 결국 묻지마 투자가 미국에서는 적어도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물론 펀더멘탈이 받쳐서서 주가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의 로빈 후드들,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식 좀 투자가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서학개미 분들은 좀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고 오늘 조금 숨고르는 양상이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업종 간에도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또 바이오 섹터만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출이 지금 주식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 수출 관련 주도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국내 내수주와 관련된 예. 이슈가 나왔는데 작년 상반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소위 이제 보편적 그 재난지원금이 펼쳐지면서 국내 내수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었습니다. 그걸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여당 중심으로 선별과 보편이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국내 내수주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들, 유통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시장 또 전망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LG화학, SK텔레콤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도 1.9% 약세입니다. 자, 그밖에 DL, 현대차, 넷마블, 카카오, 녹십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DL은 이제 대림산업이 이름을 바꾼 거죠. 73,000원, 2% 약세고요. 현대차, 넷마블도 하락세, 카카오, 녹십자도 일제히 내림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기관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SK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강세입니다. 오늘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밖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LG전자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0.8% 상승세고요. 오늘 LG그룹주 내에서는 LG이노텍의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하락세입니다. 3,190선이고요. 코스닥 0.2% 상승세로 1,002포인트입니다. 오늘 1월 26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